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로스 IQ 10번째 시간이고요. 성장 경로 9번째 협조적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줘볼까요? 경쟁자와 협력할 수 있다면 당신은 최고수. 협조적 경쟁이란 경쟁자와 협력을 하거나 제휴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말이 쉽지 실제는 힘들잖아요. 나랑 뭐 원수는 아니지만 비즈니스 할 때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경쟁자와 협력을 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죠. 일단은 그 경쟁자가 정말 우리를 뒤통수 치지 않고 제대로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고, 일단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한데 신뢰할 수 있나요? 퀘션 마크죠. 그렇죠? 그리고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과연 걔네들이 우리가 제휴관계일 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상호 이익, 신뢰, 공정성이잖아요. 이런 걸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퀘션 마크가 있기 때문에 경쟁자와 협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에서 경쟁은 필연적이긴 하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목적은 뭐죠? 성장이죠. 성장.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을 해 나갈 때에 어떤 부수적으로 그러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경쟁인 것이, 우리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어떻죠?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면, 성장의 그런 방법, 그 전략이 만약에 경쟁자와 협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죠? 그 전략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책에는 그래서 그 링크드인 창업장인 리드 호프만의 명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누구도 혼자 힘으로 성공할 수 없다. 놀라운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과 손을 잡는 것이다. 협조적 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휴관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혼자서 뭔가 큰 거를 해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협력할 수 있다면 최대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협력의 대상이 이 비즈니스에서는 어떻다? 경쟁자도 포함된다. 오히려 경쟁자와 잘 협력할 수 있으면 예기치 못한 시너지, 예기치 못한 우리 이익의 극대화, 예기치 못한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럼 언제 우리가 협조적 경쟁을 할 수 있을까? 한 두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책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협조적 경쟁은 특정 시장 부문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개념을 거스른다. 승자가 독식하는 각본에서는 정해진 크기의 경제 파일을 사이에 놓고 경쟁사가 자신의 경쟁자에게서 시장 점유율을 빼앗는다. 그에 비해 협조적 경쟁이 추구하는 목적은 경제 파이의 크기를 늘리기 위해 경쟁사 사이에서 공동 기반과 시너지 효과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협조적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모두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스몰 비즈니스든 상관없습니다. 파이를 키우는 일이라면 경쟁자와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통 경쟁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업태와 비슷한 산업 카테고리가 비슷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산업 같은 경우는 정해진 파이 크기가 있잖아요. 정해진 파이 크기를 놓고 서로 경쟁하면서 거의 먹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파이가 손바닥만해. 파이가. 그러면 이 손바닥만한 거 놓고 막 그 경쟁자 지지직 먹고 하면 뭐 서로 싸우다가 피 흘리는 걸로 오히려 나중에 파이를 자기 가져가서도 더 마이너스 난 상황이 벌 수도 있고, 뭔가 큰 이익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쟁사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 파이를 제 손바닥이 아니라 제가 있는 이 방만큼 키울 수가 있다. 이런 것에서 우리와 경쟁사가 합의를 보고 있다. 같은 목적을 두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죠? 협조적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파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만약 경쟁사와 우리가 같이 합의를 본다면 협조 못할 것이 없다 라는 것인데, 이 책에서는
그 일론 머스크 얘기가 나옵니다. 2014년도에. 저도 조금 그 충격이 먹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2014년도 6월 달이었을 거예요. 6월 달에 테슬라 홈페이지에 이런 제목의, 그 제목 이름이 All our patents are belong to you 라는 제목으로 글을 씁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주요 특허를 공개해버린 거예요. 공개해버리고 다 쓸 수 있다고 해버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에 좀 놀래서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전기차 관련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 이거에 대해 좀 알아를 봤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특허를 한 200개 이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일론 머스크가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요. 한 이유는 바로 전기 자동차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키우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계속 산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상황까지인지는 제가 더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처음에 2014년 정도만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이 크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이제 기존 차 시장 플러스 그 하이브리드 차가 되게 시장이 훨씬 컸습니다. 컸는데 이 전기차 시장을 더 키워야 되는데 키우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 전기차에서 핵심은 배터리거든요. 근데 배터리는 무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무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뭐 성능이 기하급수로 올라가지만 비용은 거의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접근이 쉽죠. 근데 전기차 배터리는 무의 법칙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기술 발전이 다른 IT 기기보다 훨씬 늦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특허를 공개한 것 중에 배터리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라는 것이 미래의 세계에 충분히 각광을 받을 수 있고, 하이브리드 차나 일반적인 전동차에 비해서 경쟁력이 확실히 있는 것인데, 시장이 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걸맞는 기술 발전과 비용 절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성능은 비슷하거나 훨씬 좋은데 가격도 별 차이가 안 나, 거기 더 싸, 그러면 전기차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 충전소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근데 테슬라 혼자 이거를 해달라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업체들도 쭉쭉 성장해 가면서 이 시장을 키웠으면 좋겠는데, 테슬라가 봤을 때는 영 현찮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특허를 그냥 공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크자. 물론 거기에는 그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도 있는 거죠. 그걸 공개한다 할지라도 우리 테슬라는 절대 밀리지 않을 거야. 같이 파이를 키우는 것이 1순위고 그 가운데서 같이 또 경쟁을 하자. 경쟁했을 때 어떻다? 나는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공개를 한 거잖아요. 경쟁자에게 자기의 지적 재산권을 공개를 한다? 쓸 수 있도록 허락한다? All our patents are belong to you? 우리의 모든 특허가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무엇이죠? 시장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일론 머스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협조적 경쟁이죠. 협조적 경쟁. 그래서 뭐 우리 협조적 경쟁이 뭐 모양은 다르지만 다양하게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와 애플만 하더라도 둘이 뭐 소송하고 뭐 난리치고 뭐 엄청난 경쟁자일 것 같죠. 갤럭시와 뭐 아이폰의 대결 이루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경쟁자이면서 협력자죠. 그래서 아이폰이 많이 팔릴수록 삼성전자의 이익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부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게 단순히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를 보더라도 회사의 동료들이 뭐죠? 협력가는 동료잖아요. 그러나 또 내부 경쟁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협력가이면서 경쟁자가 우리 회사의 동료들입니다. 회사 내에서는요, 내부 경쟁이 건설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경쟁이 너무 안 좋은 결과를 내면 안 되겠지만 너무 없어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뛰어난 사람은 뭐냐면, 또 뛰어난 리더십 발휘하는 건 무엇이냐면, 협력을 할 때와 경쟁을 할 때를 잘 맥락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죠. 파악을 하는 것이, 때로는 경쟁을 하고 내부적으로 때로는 협력을 하고, 그러면서 시장의 파이를 이 기업을 얘기하며 기업의 어떤 매출의 어떤 크기를 키워 나가는 것인데, 여튼 간에
만약에 1대1 개인이든 자영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간에 경쟁자와 함께 무언가를 했을 경우에, 서로 협력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다? 협조적 경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책에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3자의 거대 경쟁자가 등장했을 때 이 경쟁자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은, 또 힘이 약한 그런 경쟁자끼리 연합을 할 수가 있죠. 뭐 삼국지 보시면 또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예, 접벽대전 때 조조가 서들어올 때 유비와 송건인가요? 같이 연합을 했죠. 그래서 주유와 제거 공명, 이런 유명하잖아요. 왜? 원래 적이지만 더 큰 적이 오기 때문에 같이 연합을 하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팝이 워낙 세계에서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음원을 봤을 때 음원 측면에서 최고 갑은 누굴까요? 거의 유통사죠. 그래서 우리나라 멜론 같은 경우가 되게 이제 파워가 세는데, 국내 국내 엔터 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그 해외에도 각종 지역마다 유통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거대 유통사의 음원을 낼 때에 우리나라에 있는 엔터 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K-팝 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죠? 유통사가 훨씬 이익입니다. 서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를 보겠죠. 또 유통사가 잘 보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발상을 바꿨냐? 합자 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K-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음원 들어갈 때 우리가 유통사를 찍어 누르면서 가자. 예,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회사 국내에서 또 글로벌로 경쟁 상대예요. 경쟁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대 유통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다? 예, 그런 엔터 회사들이 같이 합쳐서 해외 진출할 때 우리가 K-팝에 밀리지 말자. 우리끼리 피 흘리지 말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3의 경쟁자를 대응하기 위해서 같이 경쟁 연합이 필요할 때 협조적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협조적 경쟁, 특히 서로 경쟁자와 협력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저희 페이스북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신현주 박사님을 칭찬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페이지가 처음 막 이제 생겼을 때, 지금 막 유튜브 생기듯이 페이스북에 페이지가 막 생겼을 때 페이지들끼리 상당히 경쟁 구도가 돼 있습니다. 경쟁 구도가 뚜렷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경쟁자들끼리 이렇게 뭔가 같이 연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의 최초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규모 있게 주도적으로 이걸 실시한 사람이 신현준 박사님입니다. 왜냐면 영준이가 그걸 할 때, 신현준 박사님이 그걸 할 때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그 페이지 담당 운영자들과 연락하고 직접 만나면서 서로 좋은 글이나 뭐 가질 수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하자. 근데 그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발상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우린 경쟁 상대인데 왜 니네 걸 우리를 올려줘야 돼? 왜냐면 올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구독자 굴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독자를 뺏긴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구독은 내가 여기를 한다, 배타적 구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회사에, A라는 페이지에 구독한다고 B라는 거에 구독을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어디든 구독하는 상관없이 좋은 글을 읽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선택이 더 늘어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원래는 너희 페이지를 몰랐던 우리 구독자들이 너희 페이지를 알게 되고, 너희 페이지에서 구독자 중에 우리를 몰랐던 사람이 알게 돼서 서로 파이가 커지는 것이 아니나. 그렇게 서로 공유를 하면서 승부는 컨텐츠로 보자 라는 거죠.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결국 파이가 커져도 더 많이 가져가겠지. 그러나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된다면 다 윈윈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이제 신윤 박사님이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정말 빠르게 컸습니다. 정말 빠르게.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는 그 페이지, 특히 자기개발 공부로는 독서로는 1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미들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버들끼리 이미 그걸 알기 때문에 원래는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던 유튜버들 서로 경쟁 상대인 거예요. 왜냐면 소비자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서로 나눠먹기를 하는 것인데 어떻죠? 합방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뭐랄까 경험적으로 알았다고 보는데 몇 군데에서 합방을 했더니 서로 시너지가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어떻게 지금은 뭐 합방을 하고 서로 유튜브에 알려주는 것이 뭐 완전 윈윈 포인트가 됐고, 구독자들도 저기에 저런 내용을 하는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알게 되면서 그 시청자들도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는 혈투적 경쟁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많은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페이스북 페이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거를 주도적으로 한 페이지가 저희 페이지고요. 신용 박사님이 그 전략을 쪄가지고 저희가 아주 빠른 기간에 크게 됐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협조적 경쟁이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냐? 경쟁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쟤네가 잘 되는 거를 그대로 봐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비즈니스는 어떻죠? 냉정해야 되죠. 냉정해야 됩니다. 합리적이어야 되죠. 경쟁자가 잘 되는 거는 안 입곱지만, 그러나 같이 협력을 했을 때 더 둘 다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의 시장을 파일을 더 키울 수가 있다면 어떻죠?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의사결정을 리더가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협조적 경쟁을 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그걸 했을 때에도 감정적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경쟁자는 이럴 수도 있어요. 나한테 소송을 거는 경쟁자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시장 파일을 키울 수 있다면, 혹은 우리 둘 다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더 큰 적이 등장했다면, 아니면 우리가 더 거대한 적이 있는 시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때는 원래 예전엔 적이었지만 지금 같이 이 한정적으로는 아군이 되어서 일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마인드가 필요해요. 자영업을 했을 때 어떻죠? 가까이 붙어있는 그런 경쟁자인 가게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죠? 서로 만약에 이렇게 파일을 키우거나 제3의 경쟁자에게 대항하게 위한다면은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협력이 담합이 되면 안 되겠죠.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 이거를 협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뭐 담합해가지고 서로 콩짝풀짝 해가지고 소비자를 등쳐먹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우리가 클 수 있다면 경쟁자와 함께 협조적 경쟁할 필요가 있는 거죠. 1초월장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의사결정 프로세스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경쟁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나만 잘한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난 잘하는데 경쟁자가 더 잘해요. 그러면 뭐 도로 무기죠. 그렇죠? 도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할 때는 항상 상대평가를 해야 됩니다. 경쟁자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나아가서 경쟁자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그런 방안 안에서 경쟁자를 생각해야 돼요. 혹시 이 경쟁자랑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해서 만약 협력을 해낼 수만 있다면 더 큰 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뼈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이게 다양한 곳에 경쟁자가 있을 거예요. 경쟁자와 항상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시고 거기 걸맞게 전략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가시는 길, 특히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 길이 좀 더 빠르고 더 크게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